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,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여러 가지 형태로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민코인 소식하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 관련된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이번에 1월달 첫 FMC가 나왔습니다. 이제 동결이 나왔고요. 이걸로 인해서 대부분 다시 이제 배당 쪽도 좀 조정이 좀 나왔고, 기술주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다시 연달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왔고,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쪽은 오히려 이 트럼프 쪽에 관련된 소식이 나와줌으로써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어떤 이야기를 좀 했냐면요. 자, 우리는 중립금리보다 의미 있게 높은 수준에 있다. 라고 했습니다.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언젠가는 올해 안에 내리긴 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중립금리 위치는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으니 언젠가는 한 번은 내릴 것인데 올해 안에 어느 정도까지는 내려갈 것이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. 그리고 관세나 여러 가지에 있는 지금의 행정 정책 부분을 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물가에 영향이 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그러면 1분기 정도 때까지는 2월 달에 없으니까 3월 달 부분에 동향을 좀 체크를 하고, 그 다음에 2분기가 이제 연준의 터닝 포인트에 있는 시점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 요구 부분에 강력하게 시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것에 따른 답변을 좀 회피했다라는 측면은 뭐 제각각 해석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거는 이제 제가 봐도 3월 달에 점도표가 보게 되면 그 안에 대부분 힌트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주변 국가들도 이제 거의 동결을 좀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에 있는 주변 국가들에 있는 금리 격차에 있는 추이가 좀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인하는 아시아 쪽에 있는 인하와 인상이 같이 좀 교차되면서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유럽이 재정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덩달아 더 빨리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거에 따른 힌트도 뭐 스웨덴이나 스위스 쪽에서 인하를 한다고 하면 22쪽도 거의 비슷하게 요즘은 가는 동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2020년도 때부터 24년도 때까지 500만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출금된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. 이 물량은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, 최근에 이제 무브를 좀 많이 매입을 했다라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무브를 많이 매입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국면에 나와져 있는데요. 몇 개월 안에 이제 대부분 무엇을 더 많이 갈 것인지에 따른 보기가 이제 100가지, 뭐 200가지 정도가 되는데, 여기서 뭐 어떤 거를 찍고 갈 거냐가 이제 1번이 될 것 같고요. 아니다, 내가 지금 이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평균 단가를 잘 관리를 하면서 가져갈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 안에 내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평균 단가 추이를 잘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트럼프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이번에 이제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장 교란이냐, 일시적인 폭풍이냐,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. 예, 솔라나를 좀 키워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주피터, 그 다음에 레이디움, 뭐 이런 쪽이 좀 많은 수혜를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. 그리고 여기 이 효과로 해서 연달아 이제 이 솔라나 기반에서 이런 유명인들이 이쪽에서 이제 발행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에 이제 비슷한 크리에이터들이 이쪽으로 이제 자금 창출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, 아니면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용도로 쓸 것인지는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.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
봐야 되는 포인트는 트럼프 코인 기반으로 본다고 하면 25년도 4월 18일 날 4% 락업 해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20% 유동화되는 토큰이 20%밖에 안 되니까 이런 점을 보았을 때는 이제 약간의 손실 비중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. 라는 것도 열어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AI 시스템도 가장 핫한데, 이게 또 요약을 좀 드리면 유동성 부분으로 좀 가져가다가 LP 유동성 부분을 좀 하다가 솔라나에 따른 비중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하락이 좀 나와서 대응 조치를 또 가동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일시적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반등세가 또 약했던 이유가 엔비디아 사태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영향을 좀 끼치냐면요. 가성비 있게 나온다고 하면 AI 시장 판도에 있는 총 시장 가치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총 시장 가치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총 투자 가치도 줄어든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가치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번에 미 애리조나 주에서 이제 연금 자금을 포함한 공공 자금의 10%를 전략 준비금으로 도입 법안이 승인이 나왔다라는 게 또 있었고요. 그리고 이번에 메타플래닉에서는 7.5억 달러 조달 추진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제 반면에 이제 마수유나 MSTR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도 이제 프리미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온더 파이낸스랑 이제 리플 CEO가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, 이제 온더 파이낸스는 이제 미국 국제 상품을 레저 기반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. 라는 것과 그 다음에 트럼프와 전략적 준비 자산에 관련된 논의를 좀 해보겠다라고 계속 이제 커뮤니티 푸시를 좀 넣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. 올해에서는 이제 ETF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것인데, 이제 여러분들도 선택에 갈림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데스 시장 안에서만 놀 거라고 하면 부지런해야 되고요. 원래 이제 이 판은 부지런해야 됩니다. 아니면 이제 CX 쪽으로 갈 거라고 하면 덱스에서 대부분 이제 상장이 됐던 쪽에서 선물 거래 10배로 또는 20배로 이제 베팅을 해서 거기에서 성공을 볼 거냐.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예 정식 패턴으로 가가지고 승부수를 던지는 민코인 2배 ETF들이 꽤 많이 나올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에릭 발추나스가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겁니다.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뭐 트럼프, 그 다음에 기존의 솔라나, 리플, 뭐 도지, 그 다음에 트럼프, 그 다음에 계속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좀 안 좋았던 소식들 중에 하나는 이제 영국에서 재정난의 영향성 때문에 매각 내용이 나왔고, 프랑스도 세금 부분을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은 그렇게 안 좋으니까 금리는 내리겠지만 세금 또는 매각을 고려를 해주고 있다는 게 지금의 업계 동향이 나라마다 좀 대응하는 패턴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 테슬라 실적 부분이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번에 4분기 부분에서 여전히 코인은 팔지 않았고 에이다는 하드포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미 상원에서 이제 전략 비축 청문회 우선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가 이번에 반토막이 나왔는데 아마 이렇게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하면 다시 빨리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얼마나 더 빨리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떠한 포인트에서 승부수를 던질지를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. 계속 이제 주장차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제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몇 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러면은 만약에 플랜대로 가준다라고 치면 이제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기간으로 따졌을 때. 뭐 그 기간 안에 내가 얼마나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 이번에 승자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고요. 마지막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